오늘 소개해드릴 우피디의 추천 스릴러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1991년작 케이프 피어입니다. 제일 리 톰슨 감독의 1964년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제작되었죠. 원래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게 먼저 연출 제안이 들어갔던 작품입니다. 시나리오를 검토해본 스필버그 감독은 이런 쓰레기 같은 내용의 영화를 연출할 수 없다 선언하고 영화 신들러 리스트 프로젝트에 몰두하게 됩니다. 어쩌면 잘한 선택이었겠죠. 신들러 리스트를 통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생애 최초 작품상과 감독상을 거머쥐게 되었으니까요. 어찌됐든 이 영화는 결국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스코세이지 감독 역시 처음에는 이 영화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해 연출한다는 조건으로 이 영화의 제작은 겨우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스코세이지 감독은 원작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전폭 수정했고, 복수를 꿈꾸던 사악한 남자의 잔인한 복수극이 아닌 가족이라는 테두리 바깥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한꺼번에 가족을 휘감고 해체하는 비극까지 그려냈습니다. 배우 로버트 드니로, 닉 놀테, 제시카 랭, 그리고 앳된 모습의 배우 줄리엣 루이스까지 캐스팅도 화려했던 영화 케이프 피어, 지금 시작합니다. 특수강간죄로 14년을 복역한 맥스 케이디. 드디어 형을 마치고 출소합니다. 14년 동안 그는 감옥 안에서 법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형량을 낮출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변호사였던 샘이 자신을 제대로 변호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변호사 샘은 맥스가 성폭행했던 16살 소녀가 한 달 동안 남친을 3번이나 바꾸는 등 문란한 생활을 했다는 여러 증거들을 감췄고 결국 맥스의 형량을 늘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복수 하나만 보고 맥스는 수감 생활 동안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출소 후 바로 그를 찾아가 목을 졸라 죽이고 싶었겠지만 그는 법과 심리전을 이용해 그를 차근차근 괴롭히기로 합니다. 14년 동안 그를 잊고 지내며 가족들과 행복한 생활을 보냈던 변호사 샘. 그는 자신의 가족 주변에서 배회하는 맥스를 발견합니다. 세상에,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바로 그 맥스였네요. 그를 달래도 보고 협박도 해보지만 잘 먹혀들질 않습니다. 샘의 아내 리는 맥스의 정체도 모른 채 그의 친절함에 감동하게 되는 일까지 생깁니다. 샘의 조바심은 점점 커져만 가죠. 그러던 중 리 역시 샘의 정체를 알고 경악하게 됩니다. 그가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것, 리 역시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겨우 15살인 딸 데니를 그가 혹시라도 건들까 싶어서였겠죠. 맥스의 샘 목조르기는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샘의 내연녀에게 접근하네요. 술집에서 맥스와 만나게 되는 그녀. 다 맥스의 우연을 가장한 계획이었습니다. 맥스의 화려한 언변에 넘어간 그녀는 맥스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게 되고 맥스는 그녀를 미친듯이 폭행하고 강간까지 합니다.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맥스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법정을 드나들며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던 그녀. 샘의 내연녀인 것이 들통날까 두려웠고 자신이 술집에서 어떤 옷을 입었었는지 무슨 마음으로 맥스를 따라갔었는지에 대한 모든 일을 법정에서 증언하기가 두렵고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맥스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내연녀와 남편 샘이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된 리. 그렇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됩니다. 엄청난 소음을 내며 부부싸움을 하는 가운데 딸 데니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맥스는 이 가족의 불화까지 치밀하게 계산해 넣었던 것이었죠. 데니가 방황하게 되자 이번에는 데니에게 접근하는 맥스. 데니는 그가 누군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헨리 밀러의 섹서스와 국회 기선을 그녀에게 보내며 그녀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하게 된 맥스입니다. 연극부에서 그를 첫 대면하게 된 데니. 거기서 데는 맥스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데니는 이미 맥스에게 마음이 빼앗겨버린 뒤였습니다. 데니에게까지 맥스가 소나기를 뻗친 것을 알게 된 샘은 분노가 극에 치닫게 됩니다. 해결사들을 고용해 맥스를 해결해버리고자 했지만 14년간 감옥에서 법 공부와 함께 체력 단련까지 한 맥스를 해결사들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맥스는 겨우 몇 대 얻어맞았지만 해결사들은 초죽음이 되고 맙니다. 맥스는 폭력 혐의로 샘을 고소하게 되고 샘은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될 위기에 처합니다. 가정 불화에 변호사 자격 박탈 위기까지 샘의 앞길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몰래 맥스가 자신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된 샘은 그를 유인해 주거 침입을 빌미로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샘을 도와 이 일에 가담하게 된 형사와 해결사 그리고 가정부까지 죽음을 당하고 말죠. 이 일을 계기로 이제 데니까지 맥스의 악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샘은 가족과 함께 멀리 출장 가는 것처럼 꾸민 뒤 아내와 딸을 데리고 케이프 피어로 맥스 몰래 피신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그냥 보낼 맥스가 아니었죠. 지구 끝까지 쫓아가 괴롭히고자 작정한 사람을 당해낼 재간은 없습니다.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는 샘과 가족들. 그 배에는 불행하게도 맥스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 앞에 나타난 맥스. 가족들은 경악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맥스는 복수의 끝을 보고자 작정한 저승사자 같습니다. 처절하게 이들 가족을 유린하려고 하죠. 과연 맥스의 복수는 정말 끝을 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연출하기 싫었던 케이프 피어였지만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은 그만의 색깔로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특유의 진중한 연출력을 더했습니다. 그 결과 이 영화 케이프 피어는 원작을 뛰어넘는 리메이크작 중 한 편으로 자리 잡게 됐고요. 저는 아직 원작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원작을 찾아볼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 영화의 만듦새와 스릴감은 매우 뛰어납니다. 게다가 영화 후반부 배경으로 등장한 케이프 피어. 이곳은 실제 배경이 아닌 세트장이라고 하네요. 세트장인 게 약간 티는 났지만 영화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준 기막힌 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또한 이 영화의 백미입니다. 무식하게 샘의 가족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닌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 샘의 가정을 천천히 파괴하는 주인공 맥스 역의 배우 로버트 드니로와 한창 방황할 나이에 가족의 불화를 겪으며 맥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15살 소녀 데니 역의 배우 줄리엣 루이스가 특히 인상적이죠. 오프닝부터 결말까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과 스릴러 손에 땀이 마를 틈이 없었던 영화 케이프 피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